첫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살라 각포조타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압박 전개가 핵심이며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앙 간격 유지 측면 포지셔닝 연계가 탁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빠른 역습 전개의 강점을 드러낸다. 고메즈의 이탈 외에는 주요 자원들이 대부분 정상 컨디션이며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 체력적 측면에서도 완충된 전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간격 조절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흐름이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과 압박 위주의 전개 구조를 선호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 이후 회복 기간이 부족하며 가브리엘 제수스, 토미야스, 하베르츠, 조르지뉴 등 주축 자원의 대거 부상 이탈로 인해 조직력 완성도 저하, 전개 효율 약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간격 붕괴와 압박 밀도 저하가 자주 관찰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보다는 실리 전술로 후방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충분한 회복과 정상 자원 구성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며 아스날은 체력적 부담과 조직력 저하가 맞물려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이 흐름을 장악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장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에키테케는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움직임이 안정적이며 크나우프와 바오야는 이선에서의 전개 템포 조율에 강점을 보인다. 괴체, 산투스, 이시 등 일부 자원의 이탈은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전방 압박 효율은 유지되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몰아붙이며 실점 억제력 또한 준수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상파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개 템포와 압박 전환 타이밍이 일정치 않고 시나니와 아폴라야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중원 연결 고리인 길라보기의 기복이 존재한다. 반대로 헤이덴, 바실리는 징계로 결장하며 어빈, 매츠, 브루헤르트 등도 줄줄이 부상으로 빠져 전력 누수가 크고 특히 압박 시 타이밍 미스로 인해 공간이 벌어지고 수비 전환 시 측면 커버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전개 템포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상파울리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징계 및 부상 이탈로 인해 조직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압박 타이밍도 뒤처지는 흐름이며 전술적 안정성과 흐름 제어 능력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명확하게 앞서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4-3-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최우선에 두고 측면 견제로 경기 흐름을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사나브리아는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맡으며 블라시치와 엘마스는 이선에서 짧은 연계를 통해 전개 속도를 조절한다. 리치, 소사, 니에, 일칸, 살라마, 스위르스, 사파타 등 다수 자원이 이탈하면서 공격의 다이내믹함은 떨어진 상태지만 홈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완급 조절을 통해 기세를 제어하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운영을 보인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개 그리고 중원 중심의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팀이며 아르나우토비치와 호아킨, 코레아가 투톱을 구성하고 지에린스키는 전개와 침투 타이밍 조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번 경기는 주중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강행군 이후 단 3일 휴식 만에 이어지는 일정으로 주축 자원들의 체력 방전이 확실시되고 있어 풀 퍼포먼스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카르보니 외에는 큰 부상 이탈은 없지만 로테이션 기용이 불가피한 경기다. 토리노는 수비 밸런스를 중심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실리 전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득점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인터밀란은 주중 유럽 대회를 치른 직후여서 경기 내내 강한 압박과 전환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간이며 공격보다 균형 중심의 운영이 이어질 경기이며 무득점 혹은 1대1 무승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네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고르카 구르제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알렉스 베렌게르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도모할 예정이지만 안도니 고르사벨과 알렉스 베렌게르가 징계 결장으로 빠지면서 중원 압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오이안 산세테의 부상 공백은 전방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유로파리그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한 상황이라 후반부로 갈수록 공수 전환이 느려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예정이며 키케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존 구리기와 카를로스 아레나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 대신 뒤로 물러서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카르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소한의 실점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고 일부 리그 생존을 위해 승점 1점도 만족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밀집 수비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수비 라인이 경기 흐름을 루즈하게 만들 전망이다. 빌바오는 유로파리그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 반면 알라베스는 일부 리그 생존을 위해 보수적인 운영과 수비적인 경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실점 방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아우구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 측면 침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운다부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능력이 돋보이며 볼테마드와 르웰링도 이선에서 기민한 침투로 힘을 보태고 있고 체이스, 스테르기우, 밀로 등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잔여 자원들의 기동력과 조직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극대화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경기 주도권을 쥐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템포 유지와 압박 전환 과정에서 불안한 흐름을 자주 보이고 있고 에센데와 클로드 모리스, 쾌미르가 공격을 이끌지만 중원에서의 연결과 수비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약점이며 퀴칙사인, 베리샤, 뱅크스, 카바디 등 다수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스쿼드 뎁스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며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가 잦고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실점 위험이 상존하는 팀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 유기적인 전개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조직력의 붕괴와 중원 압박 실패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은 팀이며 양팀의 압박 구조와 전개 완성도 격차가 승부의 방향을 결정지를 경기다. 6번째 경기 나폴리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고밀도 점유와 측면 침투 전개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 위협적이며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는 넓은 활동 반경과 침투 타이밍 조율에 능하고 다비드 네레스, 주앙 헤수스, 부온조르노의 이탈은 있으나 대체 자원의 퍼포먼스와 전술적 일관성은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효율을 극대화하며 상대 수비 진영에서 볼을 회수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전개와 역습 위주의 운영을 시도하지만 최근 흐름은 매우 불안정하고 피나몬티는 제공권과 활동량에서 꾸준한 기여를 보이나 주니오르 메시아스와 비티냐의 지원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며 토스비가 징계를 결정하고 오나나, 미레티, 발로텔리, 쿠엔카, 마트로까지 대거 이탈하며 중원과 수비 간의 전술 균형이 붕괴되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조절 실패와 압박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반 초반부터 실점이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나폴리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초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제노아는 수비 및 중원의 전술 붕괴가 심각하며 체력 저하 연결 단절로 인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흐름을 잃고 있고 압박 효율, 점유율, 전개 구조 모두에서 우위인 나폴리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